만들어 간다는 극한을 붙이게 되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극한을 붙였다는 것은 이제 A와 B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이 직사각형들을 이제 100만 개, 1000만 개가 아니고 무한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적당히 뭐 이 정도 크기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요 곡선 밖으로 요런 부분들이 오차가 생기죠. 그죠? 요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100만 개 정도 A와 B 사이에 만들어 였는다라고 하면 직사각형 하나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이런 오차 부분이 거의 생길까 안 생길까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인테그럴 ASB까지 fx, dx라는 요 정적분의 우리가 정의를 요렇게 했을 때에 리만합의 극한값으로 정적분은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리만합에다 극한값을 붙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곡선에 요 A와 B, 이 곡선에서 A와 B에 대응하는 요 부분의 마치 뭐처럼 보인다? 요 부분의 넓이와 직관적으로 봐서 넓이처럼 보이죠. 물론 요 전제는 요 fx가 함수 fx가 x축 위의 범위로서 이렇게 양수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우리가 x축 위에서 정적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정적분의 직관적 의미는 요 함수 fx를 x = a, x b로 잘랐을 때의 x축 안에 갇혀있는 이 부분이 마치 뭐처럼? 넓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요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요 fx가 x축 아래 부분에 생겼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적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했을 때는 마치 부호가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양으로 나타나고 x축 아래에서 정적분을 생각하면 음으로 나타나다 뿐이지 부호 있는 면적이라고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리만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변수 함수에서 그러면 리만합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곡선과, 그쵸? 주어진 곡선을 이렇게 요 적분 구간만큼으로 잘랐을 때에 생기는 뭐다? 부호 있는 면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 1에 나와 있는 이중적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인, 자, 요 함수 fx, y를 이렇게 인테그랄 r 그리고 da라고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요게 이중적분을 표시한 건데, 요 이중적분의 정의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극한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 이게 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요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게 바로 리만합이랍니다. 리만합.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은 리만합의 극한값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이중적분에서도 우리가 요 이중적분이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중적분의 정의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식의 의미가 리만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리만합의 극한값을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일단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 리만합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공간좌표에서 x, y, z로 이루어지는 공간좌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fx, y, 즉 z = fx, y라고 하는 이런 공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공면을 이렇게 잘랐답니다. 이렇게 공면을 이렇게 잘랐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 잘린 부분을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에 이와 같은 xy 평면의 정사형이 이와 같은 직사각형 R이 되도록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R은 우리가 공면을 잘랐을 때 이 공면의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R에 대해서 요 공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분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와 같은 리만함의 극한값으로 정의했는데, 요 리만함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요 공면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XY 평면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XY 평면의 직사각형과 요 잘린 공면, 이 잘린 부분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뭐죠?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R과 요 잘린 토막난 이 공면 사이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입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입체의 뭐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피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자, 그럼 왜 부피인지는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공면을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분한다는 의미는 요 영역과 공면 사이에 뭐다? 입체의 부피를 나타낸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왜 이중적분이 이렇게 정의되어졌을 때에 요 R과 이 공면 사이에 뭐다? 부피가 되어지는가를, 그쵸? 직관적으로 왜 부피가 되어지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XY 평면을 생각하고 먼저 XY 평면상에 요 공면에 우리가 공면에서 정사형시킨 요 직사각형 R을 일단 요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답니다. 자, 요게 X축이고, 자, 요게 Y축이고, 요게 지금 요 직사각형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R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을 이제 X축과 평행한 요 선, 자,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죠. 자, 볼까요? 여기서 X축 쪽으로 A에서 B까지, Y쪽으로 C에서 D까지죠. 그래서 X축을 따라서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Y축을 따라서는 C에서 D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요 X축을 따라서 구간 요 A에서 B까지를 M 등분을 해보자. 몇 등분 했다고요? M 등분이 아니고 M개로 분할했다. 그죠? 자, M개로 요 A와 B를 M개로 쪼갰다는 거죠. M개로. M개만큼.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의 길이는 다, 그렇죠?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A라고, 요 첫 번째 요 포인트를 X1이라고, 자, 요게 대응하는 것을 X2라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막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뭐와 A와 B 사이를 총 M 토막이 되도록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Y쪽으로도 C와 D쪽을 우리가 몇 토막 되도록, N 토막이 되도록 요 C와 D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에서 자, 요 가로를 M 토막 내고 세로를 이렇게 N 토막을 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생기는 뭘 생각할 수, 이와 같은 우리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직사각형을.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하나씩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X축을 따라서 요 직사각형에 지금 가로의 길이 해당되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첫 번째를 우리가 델타 X, 요걸 델타 X1, 델타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 번째는 델타 이렇게 XI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Y축 따라서 요 한 칸을 갖다가 델타 Y1, 델타 Y2, 델타 Y3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 J번째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요 세로의 길이는 델타 YJ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요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하나하나에 우리가 표시를 첫 번째 요 작은 직사각형을 R11이라고, 두 번째는 R21, I 번째는 RI1, 그리고 마지막 M 번째는 RM1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뭐가 되죠? RIJ 번째 되겠죠. X축을 따라서 I번째, Y축을 따라서 J번째 직사각형이니까 요 직사각형은 RIJ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각 이게 직사각형 안에다가